자, 이번 시간에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요인 두 번째 시간으로 부상당한 선수가 어떤 심리적인 노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정신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리적인 노력 중에서 자신의 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선수들은 그런 어떤 효과라는 부분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연습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이 마음속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있는 효과,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훈련, 노력은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 그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플라시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믿죠? 본전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죠. 왜냐? 부상을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노력을 했을 때 효율적 신체 회복을 촉진시키고 이건 많은 선수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우리가 뇌와 신체, 우리 뇌를 자뇌, 우뇌로 나눴을 때 우뇌는 좌측 신체를 담당, 자뇌는 우측 신체를 담당을 한다고 과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뇌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 상상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뇌와 생각, 상상이 신체에 미친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노력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떠한 심리적 노력을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느냐. 먼저 제 1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인식. 2단계는 긍정적인 자기암시입니다. 먼저 1단계.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긍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냐. 그 문제죠. 긍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하나의 용기. 내가 부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서 멋지게 복귀하겠다는 어떤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도전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어떤 자신이 부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부상으로부터 회복을 빨리 시킵니다.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재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사회적 지지해주고 그런 어떤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그 충격, 데미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절망. 이 세상 끝이구나. 전 생명 끝이구나. 어쩌지? 라는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 속도가 저하된다. 우울한 감정 생기고 회복 속도가 저하된다. 다음으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게 돼요. 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부상에 대한 어떤 책임, 원인을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스러움에 대한 돌파구, 난 부상 때문에 운동을 못해, 안 해 라는 어떤 이유를 찾아버린다는 거죠.
성공 부족에 대한 도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성공 부족.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열심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떤 도피처로서 재활을 택해버린다. 그러면 그 도피처는 편안하잖아요. 재활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회복 속도는 저하된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부상당한 선수는 어떤 정서를, 비바람직한 정서를 가지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탄식, 자가정체성 상실. 부상을 당하면 탄식합니다. 절망적이죠. 탄식. 아, 어쩌지. 그 다음에 자정체성. 내가 운동선수다. 운동을 잘한다. 근데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여버린다. 그러면 정체성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자정체성은 상실돼버려요. 그래서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탈, 고립,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내가 과연 슬기롭게 재활해서 성공해서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들 비바람직한 정서입니다. 자신감 상실, 수행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어떤 부상이라는 어떤 환경과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기술 발전과 연습,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재활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조화롭게 부상 극복을 해야 된다. 조화롭게 환경과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회복 과정을 겪어야 된다. 성공적인 복귀를 가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부상이라는 상황을 또 하나의 기회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있죠.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군대라는 부분, 2년, 이 기간을 뭔가 아까운 시간, 필요 없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군생활 할 때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군생활이 물론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그 기간에 어떤 내가 느낀 것, 깨달은 것들은 내가 나중에 제대하고 사회에 사는 데 있어서는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어떤 경험이었다. 부상 역시 하나의 기회로 생각한다면 이 부상을 토대로 해서 선수로서의 어떤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정신을 무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정신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태도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다. 부상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상을 당했다. 우리는 정서적 충격을 받고 자아를 상실해요. 자아를 상실하고 불안, 걱정, 자신감 등을 상실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자아 참여. 스스로 부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기회로 삼는 것, 도전하는 것, 자아 참여.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자기 암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노력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다. 자아 참여. 사회적 지지망. 특히 동료 선수들의 지지, 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동료 선수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역으로 동료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내가 지지해줄 수 있다는 거죠. 팀 코치, 지도자가 지지해줄 수 있다. 가족이 지지해줄 수 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줄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지지가 부상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미리 부상 입기 전에 미리 부상에 대한 어떤 준비를 미리 한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 부상을 당했을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심상 훈련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2단계죠. 심리적 노력 중에 2단계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나는 부상 치료에 성공할 수 있다. 내 부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강해진다. 내 몸은 대단히 빨리 회복된다. 나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다. 자기 확신. 구체적으로 내 골절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자기 암시가 현실에서 나타나요. 실제로. 이러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죠. 이러한 자기 암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고 암기해라. 반복해라. 읽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매일 머릿속으로 되뇌어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 좌우명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되자. 인간 최대 승리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머 소유자가 되자. 지금도 그걸 까먹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매일 등교하기 전에, 그때 이제 스쿨버스를 기다릴 때 매일 머릿속으로 반복했어요. 지금도 그걸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계속 머릿속으로 반복했고 암기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자기 암시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지 않았냐라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종이에 쓰고, 제가 상담할 때 학생들한테 자기 암시를 종이 쓰고 그걸 벽에 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쓰는 자체에서 자기가 직접 어떤 걸 스스로 했다라는 어떤 그런 노력이 보일 때 더 확실히 자기께 된다는 거죠. 책상 앞 벽에 붙이고 매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부상으로부터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정신훈련입니다. 우리가 부상당한 선수들이 실제 경기, 훈련 현장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멍하니 그냥 구경하고 있죠. 동료 선수들. 공차고 볼차고 하는 거.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한다고요? 아니면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은 뭐 하고 쉬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합니까?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 훈련 장면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시합상에서 벤치에 이군 선수를 앉아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심상을 해라. 심상. 자, 부상을 당해서 우리는 훈련장에 모습을 자주 나타내고, 그 다음 팀 활동이나 토론에도 참석을 해라. 휠체어 타고, 아니면 뭐 목발 짚고 참석해라. 그리고 속한 팀의 팀원들은 그 선수를 지지를 해라. 아,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도 이리 와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참, 오히려 사이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 선수의 노력에 지지를 해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수는 자존감이 유지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습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팀 시합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내 대신 들어간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의외로 내보다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 보통의 선수들은 그냥 화가 나죠. 화가. 왜? 내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시기 질투가 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 내가 부상 재활 회복 후에 복귀했을 때 그 선수, 투입된 선수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는 더 빨리, 더 열심히 재활에 임하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재활 후 복귀해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시기 질투, 저 선수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잘하지? 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회복 기간이 더 늦어진다. 교체 들어간 선수가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제의식 느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부상이 어떻게 내가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겁니까? 의도적인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못하면 그래도 내가 빨리 회복해서 투입되는 게 최선이구나. 그래서 나 재활에 최선 다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대신 투입된 선수, 내 대신 시합에 출전한 선수가 못하든 잘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해석은 내가 하되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잘하고 있으면 내가 잘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 못하고 있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의도적인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빨리 회복해서 투입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습하기 위해서 훈련 나가세요. 왜냐? 발 다쳐서 못 가지는데 무슨 연습이냐고요? 심상 하세요. 심상. 실제 훈련과 똑같은 심상을 훈련 선수들과 같이 하세요. 실제 심상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골프를 한 90타 정도 쳤대요. 근데 전쟁 포로로 한 7년간 복역을 했어요. 그 복역하는 동안 하루에 18홀을 4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심상을 돌았대요. 7년 후에,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골프를 한 번도 안 친 선수죠. 근데 퇴소 출소하고 골프를 처음 쳤는데 70타를 칩니다. 70타. 72타? 예. 74타. 얼마나 잘 친 겁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안 쳤는데 나오자마자 잘 쳤다. 그거는 심상의 효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심리적 요인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첫 번째로 부상당한 선수의 심리적 노력, 자기가 그 태도,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을 긍정적인 스트레스 받아들이냐, 부정적인 스트레스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회복의 기간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훈련장이나 시합장 가서 실제로 시합하듯이 심상을 해라. 심상을 해라. 그게 회복에 빨리 도움이 되고 복귀에서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